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네 번째 토픽, 현재가치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픽의 학습 목표는 이 토픽에서 다 다룰 거는 아닌데 이제 경제적 대안들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8가지 할인 현금 흐름법이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소개만 하고 8가지를 다 소개를 하긴 할 거고요. 그걸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시간을 두고 다룰 예정이고, 그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서열법, 중분법이라는 이 2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8가지 할인 현금 흐름법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서열법 스타일로 할 수도 있고 증분법 스타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를 할 거고, 현금 흐름 개요랑 이자율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랑 등가가 되는 시점 0에서의 단일금액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현재 가치법이라는 얘기인 거죠. 시점 0에서의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현재라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때 단일금액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진 이자율에서 편익비용 분석이라는 거, 이거 이제 요 토픽에서 다룰 건데 그런 방법으로 투자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고 또 주어진 어떤 이자율에서 계산한 현재 가치의 누적 값이 처음으로 양의 값을 갖는 데 걸리는 기간 그거를 바로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할인 투자 회수 기간 분석이라는 이제 소 챕터에서 다룰 거고요. 주어진 이자율로 무한의 기간에 걸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투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획 기간이 어떤 유한한 n이 아니라 이제 무한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거에 현재 시점의 가치를 자본화 가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습 목표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대안의 비교라는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나오네. 8가지 할인 현금 흐름법. 그러니까 할인 현금 흐름법인데 8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현재가치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이자율 i를 가정을 해서 모든 현금 흐름들을 시점 0에서의 단일 금액으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단일 금액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갖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 대안이 하나가 있거나 이럴 때 그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 편익 비용 비율법이라는 거는 이제 베네핏이 편익, 코스트가 이제 비용이라고 해서 그것들의 이제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비율법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어떤 이자율 i를 가정을 한 다음에 편익의 현재 가치 편익이라는 거는 우리 이런 현금 흐름도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편익은 다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갖는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 그게 편익의 현재 가치. 그거랑 그리고 투자하는 자본의 현재 가치. 투자하는 자본의 현재 가치는 이제 현금 흐름도상에서 보면 음액값을 갖는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 아래 있는 거, 얘네들을 현재로 보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각각 구한 다음에 후자에 대한 전자의 비율을 결정한다. 후자, 그러니까 C에 대해서 전자, B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겠다는 거고, 할인 투자 회수 기간법은 영어로 Discounted Payback Period Method, 그래서 DPBP라고 하는데, DPBP인 거죠. 이거는 이자율 i를 가정해서 계산한 현재 가치의 누적액, 그걸 이제 또 누적 현재 가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으로 양의 값을 가지는 시점,
그 시점까지의 기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요거 특히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거고, 자본화 가치법은 뭐 Capitalized Worst Method라고 해서 이자율 i를 가정해서 무한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현금 흐름을 그거랑 등가가 되는 시점 0에서의 단일 금액으로 변환. 그러니까 일종의 단일 금액 현재 가치예요. 근데 고려하는 투자 대안의 계획 기간이 이제 무한 기간인 경우, n이 이제 무한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한 단일 금액 현재 가치법을 특별하게 자본화 가치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5, 6, 7, 8 요거는 요 토픽 말고 이제 이후 토픽에서 얘기를 할 것들인데 그냥 별거 없어요. 일단 연간가치법, 미래가치법이라는 거는 현재가치법이랑 비슷한데 이때는 이제 단일 금액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서 판단을 했다면 연간가치법, 미래가치법은 이 이름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제 연간 등가를 계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단일 금액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계획기간 종료 시점에서의 단일 금액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는 거.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외부 수익률법. 얘네들은 이제 둘 다 수익률법의 일종이에요. 수익률법의 일종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현금 흐름도가 있으면은 그 현금 흐름도 상에서 나타난 어떤 투자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찾은 다음에 그럼 그거 가지고 경제적 가치 판단한다는 거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과목에서 소개하는 건 내부 수익률법이랑 외부 수익률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후 토픽에서 수익률법 토픽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8가지의 할인 현금 흐름법이 있다라는 거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 번씩 다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서열법이랑 중분법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거 앞에 8가지 할인현금 흐름법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뭐 추가적으로 서열법이랑 중분법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소개한 8가지 현금 흐름법을 어떤 대안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서열법 스타일로 할 수도 있고 중분법 스타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거 서열법이라는 거는 각 대안들의 경제성을 각각 측정해. 그러니까 이런 8가지가 있으면 각각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는 대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현재가치법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대안 여러 개에 대해서 각각의 현재 가치를 다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죠. 현재 가치가 제일 높은 것부터 제일 낮은 것까지. 그 중에서 당연히 제일 좋은 거 선택하는 게 제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열법은 한 번에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놓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고르는 게 서열법. 가장 직관적인 거고 이제 증분법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경우에는 서열법을 쓰나 중분법을 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서열법 스타일로 했을 때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쓰려고 중분법이 있는 거예요. 중분법은 뭐냐면 딱 한 번 이거 결정을 할 때 2개씩만 보고 하는 거야. 2개씩만 보고 약간 VS 게임 하듯이 A 대안 뭐 A 대안, B 대안, C 대안, D 대안, E 대안 이렇게 있으면 일단 뭐 A랑 B를 이렇게 VS 붙여가지고 제일 얘가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럼 얘는 이제 소거하고 그 다음 거 C를 가져와가지고 C랑 또 VS 붙여가지고 거기서 또 뭐 B가 좋았어? 그러면 C 또 소거하고 이제 B랑 D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D가 더 좋은 놈이었어. 그럼 B를 소거하고 D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만 남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VS를 붙이냐면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안으로부터 증분 대안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증분 대안이라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니고, 증분 대안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도로 봤을 때 A 대안, B 대안 이렇게 있으면 A 대안이 이렇게 있고 B 대안이 이렇게 보통 이 기간 이거는 일치를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있을 때 증분 대안 이걸로부터 증분 대안을 만든다 치면 그러니까 A 빼기 B라는 증분 대안이 되는 거고 걔는 여기에서 요거 빼준 거 그러면은 이게 더 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에서 또 요거 빼준 거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요거 빼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뭐 새로운 현금 흐름도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요런 이제 증분 대안에 대해서 이런 현재 가치라든지 뭐 편익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요거랑 이제 뭐랑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면은 뭐 경제성이 뭐 있다 이거면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 내리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의 동등성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8가지 아까 말한 할인현금 흐름법 중에 6가지 그러니까 현재가치법, 미래가치법, 연간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외부수익률법, 편익비용 비율법 걔네들은 이제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거 뭐였지? 이거 그리고 이거까지인가? 맞아? 1, 2, 3, 4, 5, 6, 6개네? 현재가치, 미래가치, 연간가치 여기서 이제 자본화가치법 이게 빠지는구나. 이렇게 6가지는 사실 어떻게 이 중에 뭘 쓰든지 간에 이제 정확하게만 하면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정확성만 보장되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채택되는 대안은 동일해. 이 6가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자본화가치법이랑 할인투자수기간법은 동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대안 A, B, C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 6가지를 가지고 요놈들의 이제 그 순위를 매기면은 뭐 A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C가 좋고 B가 그 다음에 좋고 이런 이제 순서가 똑같이 나올 텐데 자본화가치법이랑 할인투자수기간법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르게. 그게 이제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 여기 있는 건데 자본화가치법과 할인투자수기간법이 제시하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요 앞에 6가지 요거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거랑 같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 토픽의 뒷부분이랑 다음 토픽에서 왜 그런지 몇 가지 예시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납세전 분석이라는 거랑 납세 후 분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 떼기 전에 경제적 가치랑 세금도 뗀 후에 경제적 가치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납세전 현금 흐름이나 납세 후 현금 흐름이나 어떤 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일관성만 유지를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그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납세 전 현금 흐름을 적용하고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납세 후를 적용하고 이러면은 이제 일관성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딱 통일해서 처음부터까지 쭉 하면은 뭘 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관성만 유지하자. 혼용해서 쓰지 말고. 납세 전 현금 흐름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할 때는 납세 전 최저 필수 수익률, 납세 전 이 MARR을 써야 되고
납세 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할 때는 납세 후 최저 필수 수익률을 써야 된다. 근데 가급적 사실 세금이라는 것도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납세 후 분석을 하는 게 사실 더 현실적이고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세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후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일단 경제적 대안을 비교하는 방법들 이런 8가지 요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이 뭘 하고자 하는 건지 그 개념이랑 원리를 충분히 얘기하기 때까지는 세금에 대한 얘기는 좀 잠깐 접어두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토픽이랑 이후에 좀 이어지는 몇 가지 토픽들에서 소개하는 어떤 방법론에 관한 예제들은 납세 후 분석일 수도 있고 납세 전 분석일 수도 있고 납세 후 분석일 수도 있다. 일단은 세금은 신경 쓰지 말자. 세금이라는 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대안들의 수명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계획기간이라 부르는 동일 기간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그 경제성 분석에 뭐 10가지 원칙인가 그게 있었는데 그 중에 8가지 원칙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일 기간에 대해 비교해야 된다. 만약에 대안들의 수명이 계약 기간의 길이와 다른 경우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대안의 수명이 계획 기간의 길이보다 더 긴 경우. 두 번째는 대안의 수명이 계획 기간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 경우에는 해당 대안의 계획 기간 말 시점의 가치를 좀 추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대안의 수명 종료 후부터 계획기간 말까지의 잔여기간을 채울 대체안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서 계획기간의 길이에 딱 맞게 그거에 맞는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뭐 이런 예제도 이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얘기는 이 단일 대안의 경우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단일 대안의 경우다라는 거는, 대안이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냥 뭐 짧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단일 대안이다라는 표현은 어법상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안이 하나다라는 거는 그 말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사실 대안이 아니죠.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방안일 뿐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대안이 없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단일 대안을 검토한다라는 말을 실제로 많이 쓰긴 쓰지만은 그거는 좀 어법상 맞지 않고 사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아무것도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대안. 그래서 그냥 do nothing 대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아무것도 아예 안 하는 백수처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만 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하지 않는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하는 대안, do something, 그러니까 do nothing이랑 do something을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기로 하자. 그래서 주어진 어떤 투자 기회를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do nothing 대안을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 라는 전제하에 두 가지 선택사항 거기에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do something, 이거는 do nothing. 얘네를 서로 비교해서 하나를 선택하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 do nothing 대안이랑 do something 대안의 각각의 위험 부담은 똑같다라는 가정이 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경제성 공학에서는 이 투자의 위험성, 그러니까 돈을 잃을 그 투자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 그거에 대한 고려는 지금 우리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다른 그 이제 금융
경제공학이라든지 아무튼 금융 투자에 관련된 다른 과목들에서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투자론이라든지 뭐 투자라는 이름이 붙은 과목이나 그런 분야, 거기서는 이 리스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게 되는데, 우리 경제성 공학에서는 그런 리스크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이번 학기 강의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약간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이제 한 주 정도 짧게 다루기는 할 거지만요. 일단 마지막 그 주 거기까지, 그 전까지는 우리 리스크는 고려 안 한다. 그냥 다 똑같다. 없거나 아니면 다 똑같다. 그렇게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약인데, 단일 대안의 채택 여부 판별 기준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우리 아까 말한 요 8가지 요거 얘기를 하는 건데, 각각에 대해서 단일 대안의 경우에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 기준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재가치법, 미래가치법, 연관가치법에서는 그 각각 대안에 대해서 결정된 그러니까 지금 단일 대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결정된 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연간 가치, 연간 등가, 이게 0보다 만약 크면 그 대안을 채택한다라는 거고요. 편익 비용 비율법에서는 B와 C의 비율, BC 비율의 값이 1보다 크면은 그 대안을 채택한다라는 거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법, 외부 수익률법, 이 두 가지 다 어떤 수익률을 구하는 건데, 거기서는 구해진 수익률 값이 MARR보다 크면은 그 대안을 채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MARR, 이거는 왜 0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MARR이랑 비교하냐면, MARR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완전 무위험으로 맡겨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은행 이자율,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건데, 어떤 투자 대안의 경우에는 그런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보다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굳이 그냥, 그리고 또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은행에다가 맡겨두기만 해도 그냥 은행 이자율로 우리는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대안이 하나 있는 건데, 그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해서 수익률이 그 MARR보다 낮아? 그러면은 그런 투자 대안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할인 투자 회수 기간법이라는 거에서는 이제 투자 여부의 결정이 미리 지정한 기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 할인 투자 회수 기간법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여기서 살짝쿵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 거잖아요. 음의 방향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할 건데,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다 회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이제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금 흐름도가 있으면은 그 현금 흐름도에 대해서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할 건데, 그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이 뭐 좀 어떤 거는 조금 이렇게 앞 시점에, 투자의 초기 시점에 다 회수가 될 수도 있고 좀 후반부에 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계획 기간 끝까지 다 봤을 때는 그게 그거의 어떤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이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은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초반부에 빨리 회수를 한다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빨리 회수를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빨리 다 회수를 하지 못하고 늦게 회수를 했다고 해서 그 대안이 우리가 저거는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할인 투자 회수 기간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미리 지정한 기간의 길이, 아
우리가 사전에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야, 5년 안에 다 회수가 되면은 이거 채택하고 5년보다 이후에 회수가 되면은 채택하지 않아.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대안의 비교라는 주제로 이런 6가지 얘기들을 나누어 보았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현재 가치 분석부터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